자, 이번 시간에는 그 페이지 338페이지에 있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가만히 보면 적용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면서 보증금이 적용 보증금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이하 보증금 이렇게. 그렇죠? 이게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돼 있으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면 그 다음에 이하 보증금일 때 적용된다. 예외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최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최단기간은 1년을 보장해주자. 이런 얘기지. 그 관련된 게 이제 갱신요구권. 갱신요구하면 전 기간하고 같은 기간, 전 기간하고 같은 기간, 전 기간을 연장, 앞에 기간요. 그 갱신요구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이때.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있잖아요. 대항력.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인도 플러스 뭐예요? 사업자 등록.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면접권 인정받으려면 5번. 우선 면접권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여기에다가 이제 확정일자 받을 거. 이렇게.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지. 관할 세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최우선 면접권.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갖추는데 이게 경매 등기 전까지 갖춰야 되고 소액이 들어가야 되죠. 소액. 그러면 이제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제끼고 받아갈 수 있다.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다른 권리자. 우선 면접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가져가는 정도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여기도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보증 못 돌려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게 갱신요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하보증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규정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권리금을 보장받는 기간은 6개월 전부터 종료시 사이에 데려와야 되죠. 그러면 신규 임차인과의 여기 보면 이제 임대인이 있고요. 기존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죠. 그럼 요 임대인과의 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신규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신규 임차인 이렇게 되는데 요게 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둘이 체결하는 게 권리금 계약 아니에요.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 이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지. 신규 임차인을 갖다가 여기 6개월 전부터 이 사람이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 사람을 데려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외도 안 해주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제출 받고 이제 문제 보면서 봐요. 대표용 문제가 3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번.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일시 사용으로 인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 잠깐 쓰려고 하는 건 적용이 없겠죠? 일시 사용. 뭐 깔세 이런 거 있잖아요. 적용이 없다.
2번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걸 본다. 이게 이제 조문이죠. 네.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0시겠죠.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갱신 요건은 여기 지금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하고 갱신 요구가 있게 되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보장받고요. 그 기간은 종전 임대차 기간 3년이었으면 갱신 요구하면 3년 되는 겁니다. 1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전차인은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신 행사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때 이제 4번은 뭐냐면 갱신 요구가 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갱신 요구를. 근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부든 일부든 무단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게 4번이고요. 5번 임대인이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 금액을 증액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는데 100분의 9가 아니고 뭐야? 100분의 9 금액을 증액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9%까지 못 올려요. 여기도 갱신 요구가 있거나 뭐 그랬을 때 기간 중에 올릴 수 있는 건 5% 초과해가지고 증액할 수가 없어. 1년 내에 다시 못 올린 거. 주택도 똑같죠. 1년 이내는 다시 올릴 수가 없다. 이거 똑같습니다. 5번 X죠. 자, 그 다음에 339페이지 보시면 29번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요거예요. 적용 이하보증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이하보증금인데 지역마다 틀린데 거기 이제 박스 안에 1번 보세요. 서울특별시. 기억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과밀억제 권역하고 부산 있죠. 부산. 부산은 어떻게 해요? 6억 9천 이하. 6억 9천 이하고 해. 부산까지도.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 광역시 지역은 5억 4천 이하예요. 서울은 9억 이하고 해. 과밀억제 권역이나 부산은 6억 9천 이하고. 광역시는 5억 4천 이하고 해. 기타 지역은 어떻게 돼?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 이렇게 돼. 3억 7천 이하. 그거 이제 기타 지역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광역시는 5억 4천 이하인데요. 광역시 내 군 지역은 기타 적용을 받습니다. 그 기타에다 써주세요. 그 밖의 지역에다가 광역시 내 군 지역도 그 밖의 지역에 적용을 받아. 그래서 3억 7천 이하. 물론 이거 할 때 월세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에서 환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0번 문제.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하 보증금일 때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근데 초과 보증금일 때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의 조문 중에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하 보증금일 때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 온통 적용되고요. 이하 보증금, 초과 보증금은 일부 조금 적용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서울인데 종로예요.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에 500에 저 월세 500이다. 월세 5억에 아니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다 하면 월세 500 곱하기 100을 하면 5억이에요. 합치면 10억이에요. 서울에서는 10억이면 초과 보증금이잖아요. 그럼 초과 보증금일 때 적용되는 것은 5개밖에 없어요. 초과 보증금일 때는 3기 연체가 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는 거하고요. 대항력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규정하고요. 권리금 보장해 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갱신 요구하고요. 이 5가지예요.
초과 보증금일 때. 그것만 적용돼요. 이하 보증금은 다 적용되고요. 근데 거기 30번 문제에서 보면 초과 보증금이니까 1번 대항력 인정해주고요. 2번 권리금 보장 인정해주고요. 3번 갱신 요구 인정하고요. 4번 3기 연체일 때 해지 규정도 적용되고요. 그럼 5번에 있는 우선 면제권 없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초과 보증금에 해당되는 상가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아놨다고 해도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죠. 31번 갑니다.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령을 적용 만든 을 소유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이렇게 나오면 임대인 을의 동그라미, 임차인 병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번.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을 때 기간을 뭐 6개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위험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아니고 누가요? 임차인은. 그게 최단 기간 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정할 수 있다. 임차인만 정할 수 있어요. 니은번. 임차인 병이 이익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병은 을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병은 을에게 갱신 요구를 하지 못한다. 이익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는 갱신 거절당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갱신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은 상가는 3기입니다. 3기요. 디귿번. 임차인 병이 고의나 경과실로 임차 건물을 파손시켰을 때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임대인 을이 거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경미한 과실로 파손시켰을 때는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요. 리얼번.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차인 병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해왔을 때 임대인 을은 안전상의 이유로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해야 할 것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부분을 철거합니다. 철거하는데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거 쓰러지겠어요. 뭐 대부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원상금액이 필요합니다. 안 돼요. 새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그 뜻이죠. 되는 것은 뭐냐? 이거 옳은 것은 틀린 거 모르죠. 틀린 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3개죠. 자, 그 다음에요. 32번 보시겠습니다. 갱신 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길게 나왔습니다만 갱신 요구권 묻고 있어요. 기억반.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제외하고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인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는 10년을 보장해 주는데 최초의 임대차 기간 집어넣어서 10년입니다. 니은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임대인에게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전차인은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행사 안 됩니다. 디귿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없이 무단 이용,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당당히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릴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얼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니까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전 임대차와 동일한 걸로 다시 한 걸로 보는 건 맞는데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증액할 때는 5% 못 넘는다. 그런 제한은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리얼번이 또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건 기억번하고 리얼번 2개니까 4번이 틀린 질문이 됐어요. 4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3번 가시겠습니다. 33번 가만히 보면 2022년 2월 1일 서울시 소재 갑소유의 X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 5억, 월차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을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 사안에서 개혁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방. 이게 이제 5억에 500이면 이거 초과보증금이죠. 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기억방. 임차인 을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므로 법원 경매에서 2,20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소액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 소액이 될 리가 있습니까? 소액이 아니죠. 환산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니은번, 임대인 갑은 X 건물을 양수한 임대인 갑으로부터 X 상가 건물을 양수한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건 적용이 있어. 이게 대항력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도 대항력이지만 그 근거 조문이 여기 니은번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디귿번, 임차인 의뢰 차임 연체액이 1,000만 원에 달하는 경우에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1,000만 원에 달했을 때 그러면 2달치 밀린 거죠. 해지 못해요. 3달치 밀려야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리을번, 임차인 을은 임대차 계약에서 2022년 2월 1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X 건물에 대해서 2022년 3월 3일 저당권 취득한 정보다 밑에 저당권을 취득한 그 다음 순위자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에요. 근데 여기 추가 보증금일 때는 우선 변제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X예요. 미음번, 임대차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었으나 임대인 갑이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 을은 지방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 제도는 우리 초과 보증일 때는 적용이 안 되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보증에 해당되는 상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 제도는 못 써먹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맞는 것은 니은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4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5천에 월세 100이네요. 5천에 월세 100이면 환산하면 1억 5천 규모가 되네요. 그럼 이하 보증금이 되겠네요. 결국은. 자, 1번.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0년? 초과해서 행사할 수 있다? 10년 못 넘죠, 상가는. 자, 2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단 전대일 때는 거절 사유이 되는 건 또 남았네요. 그죠? 네, 2번이 맞고요.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에 이를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0만 원이 해봤자 이 2달치밖에 안 되죠. 3달 밀려야 해지할 수 있는 거니까. X. 4번. 상가 건물이 서울시에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2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1억 5천도 서울에서는 소액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소액은 뭐예요? 6,500만 원 이하가 소액입니다. 4번요. 소액 임차인이 안 들어가서 최우선 면제권이 없죠. 5번. 임대인의 월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10만 원까지만. 네. 이게 5%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월세 올린다 그러면 월세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5만 원까지 증액 청구가 가능하죠. 10만 원까지만, 1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6번 가십니다.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권리금 행사에 대한 보호 규정은 법 적용 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된다. 이게 초과 보증금 일제도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되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누가 권장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이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국장이 권장하는 거고요. 표준 서식을.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있죠, 이거.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권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국장하고 협의하고 이때는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합니다. 협의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누가 권장하느냐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권리금 계약서 같은 경우는 국장이에요. 3번이 정답이네요. 2번이 맞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 3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만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렸죠? 언제까지 데려가야 됩니까? 권리금 보장 받으려면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데려가야 됩니다. 신규 임차인을. 그래서 이게 틀렸죠. 4번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 관련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갖다가 지급할 자력이 없을 때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원칙은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거절 사유 예외적으로요. 자,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 의무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돈 없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기겠다고 데려왔더라. 1년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구했는데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권리금을 주겠다고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겠다고 하더라. 임대인이 뭐 했다고요? 선택.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당당히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4번은 보니까 자력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가 맞고.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3년 내에 소멸시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8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이 법상의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까?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임대인 그러시면 안 돼요.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을 경우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를 위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아니 여기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어떻게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월세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엉터리고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갖다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다. 이게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국장이 권장할 수 있는 거죠.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를 방해해서 발생된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려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높은 금액 아닌데 그죠?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데려갔을 때 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자기한테도 요구하고 막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기 권리금 주는 것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데려왔을 때 이 사람한테 보증이나 월세를 갖다가 현저히 고액을 요구한다든지 그래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금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배상 청구 들어간다고요. 이런 사유. 이게 해방 놓는 거죠. 응? 방해하는 거. 그때 손해배상액은 지급하기라는 권리금과 여기서 지급하기라는 권리금 1억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에 끝났을 당시에 점포 권리금이 7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감정평가를 합니다. 점포 권리금은 종료 당시에 점포 권리금은 이거랑 이거 중에서 뭐예요? 낮은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까 배상 청구할 때는 7천만 원까지가 최고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죠. 7천만 원까지가. 5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치 아니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당당히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1년 이상이 아니고 얼마 정도 영업을 안 해야 돼요? 1년 6개월 이상. 기출지문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1년 6개월 이상 영업 안 했을 때 거절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건 3번이죠.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0번에요. 틀린 것은 냈습니다. 1번. 서울시에서 환산보증금이 10억 원일 때, 그러면 초과죠. 임차인은 갱신요건 행사수 있습니다. 초과여도. 초과보증일 때 갱신요건이 그래도 인정되죠? 그거 묻는 겁니다. 2번. 임대인의 동의 얻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도 임차인을 대입해서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대입 행사해야 맞습니다. 직접 행사한다면 X. 3번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범위 내에서만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5년 범위 내에서가 틀렸네요. 10년이죠. 10년. 4번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10억 원일 때 10억 원은 초과인데 그죠?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행사는 보호된다. 권리금 행사 보장되는 거 맞죠? 초과 보증일 때도 권리금 보장 받죠? 그 다음에 5번 권리금 행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는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맞죠?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